자, 바쁘게 7박 10일 여행이라뇨? 죄송합니다. 순방을 떠나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차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지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 남아공에 가시는 차원에 G20 정상회의 G20 가던 중에 중간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그렇죠. 나선 길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쪽도 들려갖고 김건희처럼 쇼핑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비교를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하셔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가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일정 관련한 뉴스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요거 보시면 되는데 지금 네. 17일에서 19일 아랍에미리트 국빈입니다. 국빈 방문해가지고 공포간담회, 정상회담, 국빈 오찬,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방위 산업 요거 양해각서 MOU 하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AI 센터하고 자체적인 군수무기 제작 관련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천궁이나 천무 같은 미사일류들에 대한 공장을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K2 전차 생산에 관련된 얘기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지금까지는 사우디의 약간 꼬공 국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랍에미리트는 자체적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는 그렇죠.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돈으로 다 처발하는 거고 아랍에미리트는 어떻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 인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요게 약간 다른데 그래서 사우디는 아직까지도 여성 장관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부수적인 그런 대접을 받는데 사우디는 그걸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여성 장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UAE가 아랍에미리트가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사우디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그러네. 네. 사우디는 여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차별이 많고 운전도 여성을 얼마 전에 하게 됐어요. 공직 자리에 여성을 기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여성들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많이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 작가의 멤버십 지정학 관련된 강의를 보시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얼마나 우리나라하고 그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게 완전 하나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도 체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코로나 사태 때도 키트를 우선 공급했던 데가 맞아요. 아랍에미레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하고 철저한 우방인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자체적인 자국 방위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중동 사태 변화에 따라 갖고 방위 산업을 아랍에미레이트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걸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중동 안에서의 생산 허브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꽂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일들 발사대와 발사기술 탈환 같은 것들이고요. 2차적으로는 K2 전차를 이 사막형으로 개조한 K2 전차에 대한 생산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해서 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규모의 또 얼마만큼의 비즈니스 방산 보따리를 체결하게 될지는 아마 내일쯤이면 발표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 이상의 수준으로 엄청난 규모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문화나 송작가화 되는 거 안 된다. 막 이런 거 다들 걱정하고 계신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옮지 않아요. 네. 그냥 이 친구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깜박깜박할 뿐입니다. 진코 먹어 진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다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경제사절단도. 저는 이쯤에서 궁금하네요. 총수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윤석열하고 같이 쫓아다니면서 술 처먹는 게 힘들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정말 비즈니스, 본인의 본업에 충실한 이 일을 하는 게 힘들까? 코피나도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겠죠. 이건 돈 벌잖아. 윤석열 따라다니면 구토가 나오지만 이재명 대통령 따라다니면 코피가 나잖아요. 그 차이일 뿐인 거죠. 네, 게다가 윤석열한테 돈도 뺏기잖아요. 예. 그렇지. 술값도 다 내가 계산해야 그렇죠. 되고. 아무튼 그래서 도착할 때 그 국빈이라서 그런지 전투기 4대 출격시켜가지고 호위를 했습니다. UAE에서 뭐 이런 사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갖출 수 있는 UAE에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국빈의 예의를 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스쳐가는 기착지인 거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시장은 사실은 옆에 사우디예요. 근데 사우디에는 동시에 못 가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실시간으로 현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일단 그 아랍에미리트를 한국의 아프리카, 유럽, 중동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우호관계를 넘어서서 연구, 생산 협업과 제3국 진출을 포함한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구상도 밝히셨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공동 생산 내지는 앞으로 전초 기지 뭐 이런 형태의 협업 위주의 얘기가 오가고 있는 반면에 사우디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현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한 국가기밀이 있습니다. 진짜로 송 작가가 맨날 사우디 저기 KF20을 찬다 판다 그랬다고 송 작가 뻥쟁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규모의 발표가 조만간 준비 중이라니까요. 그때가 여러분 다 나한테 사과하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UAE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그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작은 나라라서 되게 유사점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친분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뭔가를 이미 갖추고 있고 내가 1등이다, 내가 기득권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국가보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뭔가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를 돕는 게 한국의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1월 16일에 윤석열이가 아랍에미리트를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 군사협력단 아크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씹으렸냐? 기억하시죠? UAE의 적이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UAE는 우리 형제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갑자기 이지랄을 했어. 원래 우리랑도 이란이랑 굉장히 친한 국가고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30% 이상을 이란에서 끌고 오던 국가였는데 갑자기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적대시 한다고 그래갖고 이란을 적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그거를 아랍에미레이트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 옆집에 있는 깡패라 조심하고 있는데 그걸 쌈을 붙였어요 거기 가갖고. 저기에 대해서 그럼 아랍에미리트가 뭐라고 반응해야 돼? 아유, 등에서 식은땀이 쫙. 그래가지고 이란이 그때 이거 부적절하다, 이 설명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외교부가 진땀 흘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지. 윤석열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저게 모질에서 한 발언이 아닐 거라는 거야. 의도적으로 동맹을 훼손하고 중동 안에서 한국의 입지를 낮추려고 한 짓거리인데 한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갖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갖고 이게 쭉 돌아오는 아까 순방 루트 자체가요. 물론 남아공 안에서 할 일도 많으시지만 중동 자체의 세력 균형 그리고 안보에 관한 핵심적인 중간자 역할을 한국이 하겠다는 선언을 준비하고 지금 이집트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순간적으로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윤석열이? 네, 왜냐하면 누가 써준 거 읽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그걸 누가 써줬을 텐데 중요한 그 써준 애도 무식한 게 뭐냐면은 이란은 아베하고 엄청 친한 나라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하고 이란이 부딪혔을 때
트럼프 1기 때 아베가 내가 이란하고 친하거든. 내가 이란에 가가지고 중재할게 이러고 아베가 이란을 갔어요. 그리고 개망신 당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란은 이란에 가자마자 일본 일본 여객선이 아니라 저기 상선에 로켓 맞았죠. 네, 그래서 이란에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쳐들이면서 공을 들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일본의 꼬봉도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집단은. 왜냐하면 이란이 적어도 그런 나라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있어야지 저런 말을 하는 게 우리 형님 일본한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야 라는 거를 알 텐데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 정부는. 외교부가 뭐라고 별명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냥 술 먹고 헛소리 한 거예요. 뭐 미친 새끼가 대통령 헛소리 개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뭐 그랬나. 잘못 들은 거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그 짓을 하는 게 지금 윤석열 했던 짓이다. 똑같은 짓이다. 그래서 아까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어떤 지도요? 한국을 거꾸로 놓은? 순방 관련된 지. 사실 이제 제일 메인은 여기 남아공이거든요. G20. G20 회의 이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참여를 하려고 3개월 전부터 방송과 그 사적인 친분을 통해 가지고 이 남아공 쪽에 사업거리 하나 만들어서 내가 반드시 전세기 타고 이 사절단이나 경제사절단 따라가겠다라는 계획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실패하고 가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 남아공에 가갖고는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게 요 남아공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 짐바브웨를 비롯해 이쪽 모잠비크 요 위까지 전부 다 해갖고 남아프리카 철도에서부터 그 지역 발전을 위한 그 경제 MOU에 관련된 내용이 현재 준비돼 있어요. 기한은 송 작가가 세웠는데 남아공 대통령이 제안하는 걸로 해갖고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먼저 해결하시려고 하는 게 아랍과 이집트와 나중에 트르키예를 엮어가지고 이 안에서 중동 안의 군사적 위기나 균형들을 조정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 한국 정부의 중동 구상 공개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항공 무기를 지금 메인으로 막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이제 군사 생산 협력체로 들어가겠지만 터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그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가 터키이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군사적 협력 내지는 라이센스 생산 얘기들, 기술 교류 얘기가 나가고 있는 얘기고, 이집트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받아다가 이동식 해안포로 지금 배치를 하면서 그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전 세계에 뿌리고 있어갖고 K2가 이렇게 대단하다, K9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홍보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레하고 마찬가지로 방산무기 라이센스 생산 요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미국의 간섭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미국의 무기 판매장에 불과한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인 외교나 또 상호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닌 이 열강들의 영향력에 의해 갖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역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그런 국가들의 자주적인 안보 상황 확보를 위한 파트너로서 한국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여기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기 생산 능력과 또는 그와 관련된 각종 보안 기술, 안보 기술들이 이 중동을 중심으로 전역에 골고루 수출이 되고 이를 통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한국의 구상을 받아들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AI 플랫폼을 비롯한 각종 이쪽에서 개발 못하는 각종 첨단 기술들에 대한 교류 연구 R&D를 확대시켜주는 조건. 그러니까 한국을 알게 되면 기술도 배우고 안보도 확충하면서 혹시나 만일에 있을 국가적인 충돌 안에서 한국이
동맹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을 해가지고 중동 평화와 그 안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안보 수요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이 안에는 진짜 전투기 1000대부터 탱크 1000대, 뭐 K9 2000대, 각종 포 미사일, 방공 미사일들 수천 대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내 방위 산업 수출 계약이 걸려 있는 엄청나게 큰 여정입니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마스가 못지 않을 거예요. 그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이번 순방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려고 하면 순방이 전체적으로 끝나고 끝나고 난 후에 결과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참석했던 경제사절단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정도의 엄청난 MOU와 계약 러시에 아마 코피 쏟을 날이 매일 밤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사우디와의 추가 협의는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뽕찬 소식들은 송 작가 TV를 통해 갖고 앞으로 열흘 동안이죠. 네, 조금씩 들어오는 소식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이지 않는다는 님이 방산목이 송 작가님 말씀대로 된다면 아마 파병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셨는데 아니요. 파병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측 인력을 일정 정도 그렇죠. 교관 형태로 해갖고 보내가지고 일전에 이제 무기를 숙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적인 인력을 보내는 부분은 요거는 번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무장 병력을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